예. 이제 1주차, 3차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주차 내용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학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고 좀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쉬운 내용부터 이렇게 합니다.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어렵게 되고 맨 뒤에 적분까지 가면은 면적을 구하는 뭐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이제 9개 분야 챕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진도에 맞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거는 우리 과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처음 이제 하는 그런 거라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진도가 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진도가 약간 제가 하려고 하는 양보다 뭐 적거나 많다라고 할 때는 중간에 말씀드리면서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뭐 그런 내용은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리곱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논리곱을 한번 보면 우리가 논리곱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두 개의 요 진리값을 이제 표현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뭐 0, 0, 0, 1, 1, 0, 1, 1. 그죠? 그래서 요 0 값은 true, 1 값은 false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 개의 요 기호가 있을 때는 우리가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값이 두 개가 있으면 네 가지 표현할 수 있고 값이 세 개. 이걸 이제 비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얘는 8개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n이라고 하면 오는 이제 2의 n승이 되는. 이게 표현하는 개수가 2의 n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PQR이 있으면 세 개니까 8가지 표현이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아마 다음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 논리곱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 요 결과는 외워야 돼요. 이 곱하는 and였잖아요. 그리고였으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하나가 참인 거 가지고는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false가 하나씩만 걸려도 다 결과가 false가 됩니다. 뭐 두 개가 다 false면 당연히 false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nd이기 때문에 이 참이라는 놈이 하나만 있어도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참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참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 false가 나오는 그런 게 논리곱의 진리값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잘 이제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nd이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다른 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and이기 때문에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 가지고서는 이 결과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거짓이 하나만 걸려도 거짓으로 판명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보라고 돼 있잖아요. 한번 이제 볼까요? 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요 단순 명제는 당연히 T죠. 동경은 일본의 수도. 당연히 T예요. 고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논리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true가 두 개 있을 때는 true다. 또 3이 2보다 크다. 당연히 true죠. 또 3 곱하기 2는 5다. 틀렸죠? 그거에 대한 논리 곱은 뭐예요? 당연히 fals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양이는 강아지를 낳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또 개는 송아지를 낳고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낳고 그래서 and죠. 따라서 false가 두 개 있을 때도 당연히 false다. 논리 곱 같은 경우는 false가 하나만 최소 하나만 있으면 당연히 다 false로 된다.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리 곱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진리표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진리표 뭐 여러 가지 외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논리합. 논리합에 대한 거는 이제 뭐뭐 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만 true가 딱 걸리면 그러면 다 true가 되는 거죠. 그죠? 또는이니까. true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 두 개 있으면 더 좋고 하나만 있으면 다 true다. 그죠? 그러니까 논리 곱하고 논리 합이 이제 상반되는 건데 논리 곱 같은 경우는 이 거짓이 하나만 있으면 다 거짓으로 되는데 논리 합은 참이 하나만 있어도 다 참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진리값을 잘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문제 푸는 거는 뭐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했으니까 요거는 true고 요것도 true죠. 근데 이제 거 나니까 논리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게 true고 요거는 false인데 또는이니까 마찬가지로 true가. 얘도 아까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거에. 그러니까 요렇게 문장이 오화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으면 진리값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논리합. 이걸 한번 보죠. 이제 기호는 이렇게 이제 가운데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원이 그려져 있는 원 안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세 개는 이 5화에 해당되는 그런 값하고 똑같습니다. 요 보면 5화니까 이제 요 true가 있으면 당연히 true죠. true가 있으니까 true예요. 이제 5화니까. 근데 false 두 개 있으면 당연히 false예요. 그러니까 이제 5화에 대한 건데 요거 한 놈만 값이 달라요. 5화에서는 이게 true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alse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놈이 믿었던 한 놈이 완전히 값이 배신을 하는 설마 이게 false가 될까? 배타적인 거죠. 논리 합에 대한 거를 다 웬만큼 따라가는데 딱 하나 true가 나올 것 같은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F로 나와 버리는 익스클루시브하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논리 뭐 연산 그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되잖아요. 00은 이렇게 이제 쓰죠. TT는 요것도 0, 1, 1, 0, 1, 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배차적 논리합에 대한 거는 0과 0과 1, 1 이렇게 값이 같으면 뭐가 나와요? 값이 같으면 다르면 같으면 0.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논리 연산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것도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이런 거 연산할 때 뭐 이런 거 연산할 때 이제 배웁니다. 근데 이런 거하고 약간 이제 좀 다른 거지만 하여튼 진리값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진리표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니까 자꾸 지저분해지네. 그래도 여기 있는 요 문장에다가 쓸 수 있어서 뭐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대한 진리표를 볼까요?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죠. 이렇게 P이면 Q이다. 우리 보통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읽는다 이거죠.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이것도 포함 관계를 가지고서 생각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이게 P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Q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P가 이렇게 있으면 Q가 이렇게. P이면 Q이다. 되죠. 그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포함 관계. Q가 더 크게. 그래서 P는 Q에 충분해요. 맞죠? 근데 Q라는 값은 P하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충분한 게 아니라 Q의 요만큼은 P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Q는 P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 요만큼만 만족하고 요 나머지 빗금친 부분은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서도 충분과 필요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P는 Q를 함축한다. 함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뭐 네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이렇게 읽죠. 그죠? 그래서, P면 Q이다. 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이 Q 쪽이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P면 Q이다. 이 결론이. 그래서 보통 대부분 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따라가죠. 그죠? 하나만 빼고. 그래서 이 화살표로 가는 요 진리표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러면 이다 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Q 쪽에 나와 있는 그 진리 그 값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값을 쓰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고, 이 하나만 조금 이제 예외적으로 생각을 해줘. 둘 다 거짓인데, 이게 참이 돼요. 신기하죠? 그 이제 여기 요 문제 요거 하나를 풀어보면 뭐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새라면 이거는 당연히 거짓이잖아요.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죠? 둘 다 거짓인데 이 문장을 연결해서 봐보세요. 인간이 새라면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런 조건문일 때는 요 값은 true다 이거죠. 요거만 잘 그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 다 거짓일 때는 참이 되는 거고, 나머지의 값은 뭐뭐이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결론에 나와 있는 그 진리값을 그대로 따라간다. 뭐 이렇게 해주면 좀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 틀렸죠?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태양은 동쪽에 쓴다. 참. 뭐뭐 않는다면 그랬으니까 이제 이러한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걸 따라간다. 3 더하기 4가 5보다 크다. 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짓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놈에 대한 요 조건, 이런 거는 당연히 또 뭘 따라가? 오른쪽 걸 따라간다. 둘 다 거짓일 때만 참이다. 그거를 잘. 그러니까 요 문장을 잘 기억해서
요 진리값의 결과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그러면 뭐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에도 배웠겠지만, 이 어떠한 주어진 그 명제에 대한 뭐 이, 대우, 뭐 이런 거를 또 한번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역이라는 거는 이제 P하고 Q가 있으면 이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역은 이제 바꾸는 거. 이라는 거는 이게 다를 이자.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놈과 다르게. 이거 역은 이제, 야, 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봐라. 역으로 생각해보라는 게 뭐예요? 입장을 바꿔보라는 얘기죠. 입장. 이는 다를 이자. 다르게. P는 not P. 부정해보고, Q는 또 Q를 부정해보고. 둘 다 부정하는 거죠. 대우란 얘기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이렇게 이제 Q하고 P를 바꿔보고 또 이렇게 리버스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한 게 대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대우는 원래 명제랑 그 결과값이 서로 같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명제의 진리값과 대우의 진리값은 서로 같다. 그래서 뭐, 요 예제 5번 문제를 보면, 요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이 대우를 뭐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역을 이제 구해보라. 이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바꾸는 거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뜨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이제 역이 되는 거고, 이는 둘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한다면 태양은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둘 다 부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대우는 이제 다 두 개를 뒤집는 거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거 먼저 얘기해. 태양은 동쪽에서 뜨지 않으면 지구는 자전한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네,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거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방 조건에 대한 거는 네, 이거는 이제 양쪽에 해당되는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가 진리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면 Q이다, Q이면 P이다에 대한 논리 고부름. 이거이고 이거이면은 이 쌍방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과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 놈 하나와 또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 요 두 개를 가지고 논리 고불하는 거죠. 그죠? 논리 고배에 대한 거는 하나만 false가 나오도 다 false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개가 true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결과값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뭐 글쎄 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쌍방 양쪽을 다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양쪽이 다 똑같다. 왼쪽 오른쪽 쌍방이 같으면 그 값을 갖는 거. 쌍방이 다르면 거짓이 되는 거.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외우면 좀 외우기 쉽지 않을까. 근데 서로 양쪽을 다 만족시켜 주는 거에 값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둘 다 참이면 참이고 둘 다 거짓이면 거짓.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거짓이 아니라 두 개가 다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짓이 되는. 예, 뭐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뭐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논리 곱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한번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진리값을 만드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죠. 그죠? 자, 이제 요 진리값이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P하고 Q하고 R 세 개가 있으면 진리표를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표를 만들 때 몇 가지 만들 수 있다고요? 8가지 만들 수 있다죠. 진리값이 PQ 두 개만 있으면 4개를 만들 수 있고 PQR이 있으면 8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봤잖아요. 뭐 3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8개를 쓰는 거. 000,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뭐죠? 1. 그 다음에 0, 1, 0. 그 다음에 0, 1, 1. 그 다음에 1, 0, 0. 1, 0, 1. 1, 1, 0. 1, 1,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3비트에 대한 거의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P, Q, R 이렇게 하면 000은 다 T죠. true. 그 다음에 영어는 false. 그 다음에 false. 그렇죠. 이렇게 8개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순서를 보면 Q하고 R을 먼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Q하고 R에 대한 거에 논리 곱을 먼저 구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합성 명제를 가지고 P하고 논리 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Q하고 R에 대한 거를 가지고 결과를 보죠. 논리 곱에 대한 거니까 논리 곱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false가 하나만 있어도 다 false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true죠. 두 개니까. false가 하나 있으니까 false. false가 하나 있으니까 false. false가 둘이니까 또 false. true.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P하고에 합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결과값과 요 결과값을 가지고 논리 합을 하는 거예요. 합은 true가 하나만 있으면 다 true라 그랬어요. 따라서 요 true 두 개니까 true고, true false니까 true고, true false니까 true, 또 true, 또 true. 이제 두 개는 false가 되죠. 또 두 개는 false, 두 개는 false.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주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한번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짜리 요 2번에 대한 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논리, 합, 곱, 그 다음에 조건문,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번 1주차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R 값도 같이 있으니까 아까 썼던 거를 또 다시 다 한번 써줘야 되겠네요. PQR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네. 다시 한번 여기 P, Q,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그래 보면 P하고 Q에 대한 논리 곱을 먼저 구하고 또 R하고 P에 대한 논리 합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조건문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P하고 Q에 대한 논리 이제 곱이니까 이거는 뭐 이제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값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R하고 P에 대한 논리 합 T 두 개 합치면 T 또 T 또 T T F T F 여기다가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틀린 게 발견이 되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 값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조건문을 쓰는 거죠. 요 P, Q에 대한 논리 곱하고 R과 P의 논리 합에 대한 거를 쓰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뭐 대부분은 이 오른쪽의 값을 따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의 값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false 두 개가 나와 있는 저놈은 true로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T, 그죠? 요 T 이렇게 갈리는 거는 오른쪽. 갈리는 거는 오른쪽. 그다음에 false가 두 개면 이거는 이제 true가 나온다 그랬죠? 갈리면 오른쪽. 이렇게 모든 게 다 똑같이 나오는 T로 그런 나오는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 연산자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명제하고 논리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논리 합, 논리 곱, 그 다음에 조건문, 쌍조건문, 베타적 논리 합, 그거는 결과값을 머릿속에다 잘 그렇게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